안녕하세요, 일라입니다. 네, 오늘은 버닝썬, 아주 문제가 많았던 버닝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힙합 선생님이 DJ 차돌이 얼마 자기 유튜브에 버닝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올렸다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 그때 저도 같이 인터뷰도 하고 막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 되게 자극적이라 좀 잘렸어요. 이제 좀 잘렸던 부분이 있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일련의 뭐 폭행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클럽 창업이나 뭐 라운지 창업, 이제 그런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강남 클럽이 왜 망할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게만의 특색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영업진, 운영진들에 에게 많이 의존된 영업 방식, 가게에 스스로 자생할 수 없고 뭔가 가게만의 컨텐츠나 퀄리티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도 이게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왜냐면 마약이 유통되고 그런 클럽 MD들이나 영업하는 분들이 손님 모객이나 유치를 위해서 자꾸 그런 식의 자극적인 방법을 썼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그 가게로 내가 손님들을 모객하는, 만약에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가게 같은 경우는 그 가게의 메리트 자체에 메리트가 없잖아요. 간판이랑 이름만 틀리지 강남의 모든 라운지나 클럽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돼요. 다 같아요. 다 같은 사람들이 가 있고, 여기 가도 어제 봤던 사람, 저기 가도 어제 봤던 사람, 여기 가도 같은 음악, 여기 가도 같은 음악. 뭔가 특색도 없고, 뭐 가게에 뭐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는 메리트가 생기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인 방법들을 계속 찾은 거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그런 운영진들이 자체적인 뭔가의 가게의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영업 시스템, 그리고 손님 관리 구조, 뭐 전략 메뉴, 뭐 특징적인 음악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 운영에 참여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이제 금전적인 투자만을 통해서 영업팀을 붙이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분들이 영업을 해서 손님을 유치하고 하다 보니 뭔가 이게 흐름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가게와 손님과 그런 뭐 사장의 의도와 이게 세 개가 다 따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도 금방 실증 내고 뭔가를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뭐 같은 사람의 같은 메뉴에 같은 음악에 차이가 없는 거야. 너무나 지겨운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아무래도 영업진들은 판매를 해야 되니까 더 과격한 방법들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금 버닝썬 사태처럼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뭐가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얘기로 봤을 때는 뻔히 예상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면으로 크게 터졌던 부분일 뿐이고, 그게 터지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가게 자체적인 뭔가가 없고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그런 거를 가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어떤 손님들을 좌지우지하고, 또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와서 그냥 금전적인 큰 금액의 고액 손님들의 매출에 의해서 뭐 그 사람들 손님들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뭔가 기조 없이 계속 흔들리다 뿌리가 뽑혀 나가는 거거든요. 버닝썬은 요번에 좀 크게 뽑혀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버닝썬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뭔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내 사업체나 어떤 거를 기획할 때, 보통은 저희가 창업할 때 굉장히 뭐 기획서를 쓴다든지 전체적인 플로우를 대표님들이나 창업주들이 짜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 돈 있으니까 그냥 자리 잡고 그냥 인테리어 붙이고 DJ 붙이고 영업하는 팀 붙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1, 2년 내에 투자비 회수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본인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던 그런 이상향의 컨셉들을 가지고
가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태원이나 이런 가게들도 예전에 비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고 큰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대형화된 가게, 뭐 그런 영업진에 의존하는 가게들이 생겨나고 지금도 꽤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강남은 그 시스템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구조로 다 가게들이 짜여 있는 거고, 본인의 가게의 색깔과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진 가게를 뭐 누군가 만들었으면 좋겠죠. 만약에 제가 지금에 와서는 제가 제 돈으로 뭐 가게를 할 것 같진 않지만, 누군가 뭐 그런 컨설팅이나 뭔가 이제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온다면 그런 조금 개성 있고 뭐 그 위치가 청담동이나 뭐 강남 주변이라고 한다면 뭐 조금 더 재미있고 개성 있는, 그리고 음악적으로나 뭐 인테리어적으로나 뭐 메뉴적으로나 뭐 사람들이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뭐 클럽을 창업하시거나 라운지 바를 창업하시거나 그렇게 뭐 음악과 뭐 주류와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를 가지고서 그런 사업장에서 영업을 진행을 하시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라고 하시면은 조금 요번 사례로 봐서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뭐 매출과 그런 부분들보다는 꾸준히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이상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가게를 할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되게 좀 웃긴 생각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 음악과 함께 나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장사 초보니까, 한 8년 전 얘기인데, 초보니까 알 게 뭐예요.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죠. 직장에서 뭐 팀장까지 했었지만 그런 거를 알 게 뭐예요. 하나도 몰랐죠. 그래서 뭐 손님 한 명 가지고도 뭐 밤새 그렇게 막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도 해봤고, 뭐 그런 단골 손님들을 진상 손님으로 제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도 봤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와 목표를 가진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게 워낙 많아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의 제가 이런 내용들을 컨설팅 관련해서 뭐 업무도 진행할 수 있고 유튜브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올릴 수 있는 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 하는 제가 하는 DJ 전문 스튜디오도 약간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 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파티 문화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통의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뭐 클럽을 못 가겠지? 그러면 내가 그때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 끝에 이제 기존에 재작년까지 운영하던 그런 가게를 정리하고 아예 이런 음악 컬처 쪽으로 넘어온 것도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냥 라운지바나 이런 펍이나 이런 거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내가 40, 50, 60살이 돼서도 이쪽에 같이 뭔가 같이 몸을 담고 있을 그런 거. 막말로 그냥 60살 먹고 클럽에서 벤치 안 당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에 제가 언제까지나 이 주변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전에 가게 할 때는 그거보다 좀 작은 단위였지만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밤에 같이 앉아서 약간 살롱 문화처럼 이렇게 오순도순 뭔가 할 수 있는 작지만 그런 내용이 꽉 찬 그런 가게를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장사할 때도 말도 안 되게 뭐 인테리어 2천만 원 하는데 스피커를 800만 원짜리 달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웃긴데 그때는 저 나름대로 장사도 초보였고 뭐 자금력도 여의치가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대단한 투자를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아요.
안 망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되게 제 주변 그렇게 가게를 찾아주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가게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만들고 싶었었는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순히 돈과 뭐 고액 손님 유치해서 뭐 그 사람들한테 단기 매출만 뽑으면 된다, 이런 거 말고 진짜 하고 싶으신 거를 찾아서 그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라든지 이게 창업이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대단히 큰 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나의 목적과 내 자의식,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또 불행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히 정하셔서 창업하셔서도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꾸준히 진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버닝썬 사태와 함께 왜 망하는지에 대한 그냥 단순한 좀 잡설이었고요. 결론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게만의 뭔가의 특색과 색깔들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게 그렇게 되려면 대표님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경험치와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하고 하는데 크게 시행착오 없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크게 손해가 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벌더라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